이 호랑이의 눈빛 정말 강렬하죠? 보면 볼수록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뚫어질 듯 뿜어내는 눈빛에 오금이 저리다 못해 꼼짝없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데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런 눈빛을 만나면 어떨까요? 혼이 다 나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도 호랑이들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베리아나 인도 북부 숲에서 가끔씩 호랑이와 마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덩치가 그렇게 큰데도 소리 없이 나타나 가까운 어딘가에서 조용히 상대를 응시하는 게 호랑이들의 특기인데 어느 순간 이 눈빛과 맞닥뜨리면 숨이 멎는 듯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보는데도 무서울 정도니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요. 호랑이는 어떻게 이런 눈빛을 갖게 되었을까요? 호랑이의 눈은 왜 무서울까요? 자, 그런데 이런 무서운 눈빛 호랑이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초원의 제왕이라는 사자와 하늘의 제왕이라는 독수리와 매의 눈도 비슷합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표범과 늑대도 그렇고 숲속 밤의 제왕인 올빼미와 부엉이들 역시 밤길 어딘가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눈을 갖고 있는데요. 다들 자신들이 속한 생태계의 최고 능력자들인 걸 보면 자연의 제왕들은 이런 눈을 타고 태어나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들은 자연의 제왕이어서 이런 눈을 가진 게 아니라 이런 눈을 가졌기에 진정한 자연의 제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사자 호랑이를 보면 자연계 최고의 능력자가 따로 없습니다. 뛰었다 하면 거의 대부분 사냥에 성공하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다르죠.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실제 생활이 영화 속 모습과 다르듯이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에 민감한 방송사들이 시청자들의 기호에 맞춰 편집하다 보니 그럴 뿐 야생에서는 이 제왕들도 먹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 이들이 쫓아야 하는 사냥감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워낙 경계에 철저한 데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실제 사냥 성공률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번 쫓아가면 한 번 성공하는 겁니다. 명색이 제왕인데 진짜 그럴까 싶죠? 진짜 그렇습니다. 신기한 건 사냥 성공률 10%라는 이 수치가 생태계 어디서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호랑이와 사자, 독수리와 매, 표범과 늑대들은 서식 환경은 물론 종이 다를 때도 사냥 성공률은 10% 전후로 비슷합니다. 어디서나 성공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평원에 사는 사자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데도 성공률이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제왕이라도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면 굶어 죽는 사자들을 꽤 볼 수 있는데요. 덩치가 크다 보니 4, 5일에 한 번은 사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사냥꾼의 운명이죠. 호랑이 역시 마찬가지인데 호랑이들은 깊은 숲속에 살아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입니다. 사냥 성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덩치입니다. 사자는 보통 150에서 200kg, 호랑이는 좀 더 커서 200에서 250kg이나 되는데 덩치가 크다 보니 아무리 빨리 뛰어도 시속 60km를 넘지 못합니다. 가젤이나 얼룩말 사슴들은 뛰었다 하면 시속 70에서 90km나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자, 호랑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편인데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방법은 하나, 가능한 한 들키지 않게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서 전격적으로 덮치는 겁니다. 속도의 차이를 거리로 상쇄하는 거죠. 물론 쉬울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25m까지 다가가야 성공률이 절반쯤 되고 호랑이는 이보다 더 가까운 15m 정도까지는 다가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150kg만 되어도 거인처럼 보이는 스포츠 선수들을 생각해보면 이 덩치로 이 거리까지 다가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니 당연히 보통 이상의 노고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다가가야 하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절반의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가는데 짧으면 2시간, 길면 6시간이나 걸립니다. 오전 9시에 다가가기 시작했다면
대체로 점심시간, 늦으면 오후 3시쯤에야 성공률 50% 지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100%도 아니고 50% 지점에 말이죠. 물론 그냥 다가가기만 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뛰어나가는 그 순간까지 사냥감의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이되 반대로 사냥감에게서는 눈을 떼지 말 것. 상대는 나를 보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나는 상대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사냥감들은 수백만 년 동안 당해왔기에 무척이나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뿐만 아니라 눈 한 번 깜빡하는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바스락 소리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공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호랑이들은 한 발을 내디디려고 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발을 들고 몇 분씩 서 있기도 합니다. 숲에서는 낙엽 같은 것들이 쌓여 있어 소리가 잘 나기 때문이죠. 호랑이라고 이런 자세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는 건 이렇게 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들은 이러면서도 타기스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대의 행동 패턴을 좀 더 많이, 좀 더 잘 파악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성공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며 자신의 목표에 집중 또 집중합니다. 사자와 호랑이의 눈이 무서운 건 이 때문입니다.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집중 또 집중하다 보니 이런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새끼 때의 눈을 보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되려 상당히 귀엽죠? 하지만 크면서 눈이 무서워집니다. 반면 먹이가 주어지는 동물원의 사자, 호랑이들의 눈빛을 보면 야생의 눈빛보다 훨씬 덜합니다. 어떤 대상을 온 힘을 다해 뚫어지게 봐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제왕으로 태어나서 제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왕에 어울리는 이런 집중력을 갖췄기에 제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시탐탐이라는 사자성어 역시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이 말은 호랑이가 자신의 목표를 보고 또 본다는 뜻인데요. 본다는 글자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여기서 탐은 노려보다는 뜻도 있지만 찬찬히 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단어가 욕심이 많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마치 호랑이처럼 원하는 목표에 무서울 정도로 집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사자와 호랑이의 이런 집중력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몰입 개념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 심리학 교수가 장안한 것인데요. 우리의 내면 의식이 어떤 것이나 상황에 고정되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거나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질서 있게 나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흠뻑 빠질 때 시간이 물 흐르는 듯 느껴지고 호랑이가 움직이는 목표를 향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초점을 놓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걸 잘하는 호랑이가 잘 살듯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5년 동안 연구한 91명의 비범한 사람들 역시 몰입을 잘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끈질기게 파고들어 답을 찾아내고야만 하는 집요함,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만류 인력을 발견했을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위대한 걸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이 물음에 뉴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네, 그 생각만 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죠.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똑똑한 게 아니라 문제를 좀 더 오래 연구할 뿐입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음악을 사는 것, 그러니까 다운로드하는 방식에서 빌리는 스트리밍으로 바꿔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스포티파이 창업자이자 CEO 다니엘 에크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친목 모임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자기만의 집중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건데요. 집중하는 힘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자연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다르지 않은 겁니다.